할머니하고 여행 가기로 한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시나리오는 막혀서 안 풀리고 여기저기 약속은 잡아놨고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인생에 장애물이 왜 이리 많은지. 여느 날처럼 5시 반에 일어나서 트리트먼트 초고를 고치려고 문서를 열었어요. 근데 도무지 어떻게 고쳐야 할지 감이 안 잡혔어요.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결국 방법을 못 찾고 머리만 싸매다가 출근했어요. 경비원복으로 갈아입고 뉴스를 보면서 머리를 좀 식혔어요. 취업난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었어요. 요즘에 원하는데 취업하는 사람이 극소수네. 점심시간에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하우야, 요번 달에 일모 할머니한테 가자 했잖아. 근데 아프대, 오지 말라케. 아, 그래요? 그럼 어떡하죠? 우리 둘이 여행 갈래? 동해바다 보고 싶은데 오징어도 먹고 싶고 대게도 먹고 싶고 문어도 먹고 싶고. 할머니는 91살의 나이를 잊고 계셨어요. 혼자선 잘 걷지도 못하고 눈도 잘 안 보이세요. 작년에 할머니를 모시고 안동에 다녀온 삼촌의 말이 생각났어요. 이제는 끝났어. 다시 못 가. 이번에도 얼마나 고생했는데 힘들어서 큰일 날 뻔하셨어. 덜컥 겁이 났어요. 할머니, 동해는 너무 멀어요. 강화도나 가요. 강화도 가서 밴댕이 먹어요. 그래, 뭐 손자 하고 싶은 대로 하자만. 동해가 좋은데. 시나리오는 여전히 길이 안 보였어요. 아무리 트리트먼트를 들여다봐도 어디를 고쳐야 될지 판단이 안 됐어요. 잠시 그래서 멀어지기로 했어요. 며칠간 술도 마시고 다른 영화들을 분석하면서 시간을 가졌죠. 같은 장르의 다른 영화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갔는지 뜯어봤어요. 그 와중에 송고로 글쓰기 레슨 요청이 왔어요. 한동안 개인 레슨을 받지 않고 있었는데 저를 콕 집어서 지정한 분이라 왠지 마음이 쓰였어요. 첨삭지도만 주 1회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영화를 분석하고 경비 근무를 하고 글쓰기 첨삭을 하면서 느슨하면서도 불안한 나날을 보냈어요. 글을 안 쓴다는 죄책감에 밤늦게까지 빌딩에 남아 영화를 분석하면서 저를 몰아붙였죠. 육신이 고단했던 어느 날 강화도 숙소를 예약하려고 어플을 켰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일만 하다가 아빠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못했는데 할머니 소원도 못 들어드리나? 갑작스런 충동이 들었어요. 동해를 못 갈 건 또 뭐야? 저도 모르게 할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 그냥 동해로 가요. 어이? 강화도 안 가나? 네, 동해 가서 바다도 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그렇게 아들을 잃은 할머니와 아버지를 잃은 손자의 동해 여행이 시작됐어요. 출발 당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다리신 할머니가 4시 반에 깨웠어요. 아침을 먹고 6시에 출발했죠. 차는 안 막혀서 좋았어요. 서울을 지나 구리, 춘천, 양양으로 향하는 코스였어요. 올림픽대로를 타고 가던 중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저거는 뭐로 야야? 아, 잠실 롯데타워예요. 크죠? 뭉청 크네. 63빌딩만 하나. 63빌딩은 잽도 안 되죠. 한 103빌딩 될걸요? 오이구나. 그렇게 크나?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들어가서도 할머니의 감탄은 계속됐어요. 요새는 길도 참 좋아해. 어이 글판 타노. 좋죠. 소도 안 다니고. 옛날에는 포장이 이래 안 됐어. 울퉁불퉁해가 멀미를 얼마나 했다고.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해주셨죠. 경상도 시골에 살던 할머니는 15살에 시집와서 6남매를 낳아 기르느라 20대를 다 보내셨어요. 30살이 넘어서야 이장님의 손에 이끌려 처음 바다를 보러 갔다고 해요. 강구 작은 어촌에서 본 동해바다는 눈이 부시게 푸르렀고 그 후로 할머니는 동해바다를 마음속에 품고 살았대요. 죽기 전에 동해바다 한 보는 게 꿈이었어. 손자하고 이래 바다 보러 가 있길래 얼마나 좋은지 몰래 꿈만 꿨다. 동해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할머니하고 설레는 여행길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양양에 다가갈 때쯤 문제가 생겼죠. 할머니가 통증을 호소하시는 거예요. 이마 허리뼈가 아프니 의아할 수가 없네. 이거 좀 풀면 안 되나? 아, 그럼 뒷좌석에 누워 가실래요? 누우면 멀미가 나서 못 가. 어떡하지? 계속 터널이라 세울 때도 마땅치 않은데. 결국 위험을 감수하고 안전벨트를 풀고 갔어요. 긴 터널이 반복돼서 졸음이 쏟아졌지만 졸음껌을 먹으면서 정신을 바짝 차렸죠. 몇 번의 고비를 넘기고 주문진에 도착했어요. 주문진에는 비구름이 가득 끼어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를 로비 소파에 눕혔어요. 체크인 시간은 아직 5시간 이상 기다려야 했어요. 누군가의 조언이 생각났죠. 무슨 노인네를 모시고 가긴 어딜 가. 큰일 날라고. 어르신들은 집에 계시는 게 도와주는 거라니까. 밖엔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어요. 여행 한번 가는데 웬 장애물이 이렇게 많냐. 할머니를 눕혀놓고 주문진 수산시장을 둘러보러 나갔어요. 정보가 많지 않아서 어디가 정직한 가게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발품을 팔아 시장을 한 바퀴 돌면서 한 곳을 골랐죠.
할머니가 계신 호텔 로비로 왔어요. 수조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찍은 영상을 보여드리자 할머니가 몸을 일으키셨어요. 아이구나, 이게 다 뭐노? 오징어도 있나?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워서 가게로 모시고 왔어요. 8만원짜리 회와 스키다시가 나오는 한상을 주문했지만 사장님의 말과는 달리 오징어는 조금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회가 맛없다며 손도 안 대셨고 오징어는 너무 적다고 불평하셨어요. 저는 섣부른 결정을 후회하면서 오징어를 추가로 시켰죠. 포장할 때 10,000원이었는데 식당에선 30,000원이었어요. 할머니는 표정이 안 좋았어요. 첫 식사부터 이렇게 기분이 다운될 줄 몰랐는데 저녁에는 꼭 대게를 포장해와서 만족시켜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우산을 손에 쥐어드렸어요. 그리고 포장한 매운탕을 손목에 걸고 바다가 보이는 카페로 향했어요. 비는 점점 거세졌어요. 할머니는 말이 없었어요. 거리가 꽤 멀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멀리 카페가 보였어요. 정말 바다와 딱 붙어있는 위치였어요. 블로그에서 본 전망이 기대가 됐어요. 그런데 입구가 보이지 않았어요. 2층이었던 거예요. 엘리베이터는 보이지 않았고 가파른 계단이 우리를 막았어요. 비는 계속 제 등을 적시고 있었어요. 할머니를 일으켜 세워서 잠시 벽을 붙잡고 서 계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휠체어를 들어 올렸죠. 계단은 생각보다 높았어요. 휠체어를 먼저 카페로 옮겨놓고 할머니를 모시러 다시 1층으로 갔어요. 할머니는 부들부들 떨면서 몇 걸음이라도 앞으로 걸어오고 계셨어요. 할머니, 이제 저를 잡으세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할머니를 안아 올렸어요. 2층에서 우리는 한참 동안 바다를 봤어요. 우리 앞에는 아무런 장애물도 없었어요. 할머니는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한동안 바다를 보다가 숙소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엔 비가 더 왔어요. 방에 체크인해서 들어간 후에 할머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시고 저는 할머니의 양말과 신발을 말렸어요. 그렇게 젖었는데 말을 안 하시다니. 할머니가 푹 주무시는 동안 핸드폰 파일 정리를 했어요. 용량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리고 저도 피곤한 몸을 잠시 쉬게 했죠. 한 달간의 피로가 저를 침대로 깊이 눌렀어요. 6시 되기 전에 대게를 포장하러 나왔어요. 이번엔 바가지 쓰지 말아야지. 주문지인 수산시장을 지나 좌판 풍물시장에 갔는데 거기가 훨씬 쌌어요. 진작 여기로 올걸, 이 엠병. 나이가 지긋하신 사장님이 계시는 가게에 가서 대게 하나와 홍게 2마리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술과 대게를 해체할 때 필요한 가위 등을 사서 호텔로 갔어요. 할머니는 깨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대게를 사왔다고 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소화가 더뎌서 아직 뱃속에 오징어가 있었나 봐요. 그렇게 대게를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말했어요. 냉면 먹고 싶은데. 냉면이요? 시원한 국물이 먹고 싶은데 없나? 이미 저녁 시간이 지나 근처의 냉면집은 다 문을 닫은 후였죠. 매운탕 대표올까요? 매운탕은 뭐 해도 별로 맛도 없더만. 없으면 놔둬라. 둥지냉면을 사야겠다 생각하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혹시 몰라 매운탕도 대석회 가서 데폈어요. 편의점에 갔는데 둥지냉면이 없었어요. 이런 망할. 그냥 올라와서 할머니한테 못 믿어온 매운탕을 건넸어요. 할머니, 냉면이 없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할머니는 탐탁치 않은 표정으로 매운탕을 한술 뜨셨어요. 한 모금 드신 할머니가 입맛을 찹찹하셨어요. 또 한술 뜨시고 찹찹하셨어요. 맛있네. 대반전이었어요. 그날 먹은 음식 중 가장 맛있게 드셨어요. 비 맞으면서 들고 다닐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머니와 술을 한잔하면서 주문진 호텔에서 편안한 밤을 보냈어요. 다음날 아침 집에 돌아가기 전 삼촌에게 줄 대게를 포장하려고 전날 갔던 가게에 다시 갔어요. 주문하는데 주인 어르신께서 휠체어에 탄 할머니를 보시더니 대게 1마리와 문어 1마리를 서비스로 주셨어요. 옆에 있던 20대 사장이 말리는데도 몸도 불편하신데 여기까지 오셨잖아. 그냥 드려.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워서 가는 길에 사람들 말소리가 들렸어요. 어제 급히 맞던 손자네. 어이구, 오늘도 모시고 왔어. 어이구, 너무 좋으시겠다. 할머니를 차에 태우고 출발하려는데 할머니가 한마디 하셨죠. 내 이래 구석구석 돌아다니고 평생에 처음이래. 너무너무 기뻤어.
우리 손자 할매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했지. 그때 알았어요. 저는 할머니한테 모든 걸 맞춰줬다고 생각했는데 할머니도 내심 다 참고 계셨던 거예요. 밥값이 비싸서 못마땅한데도, 신발이 젖어서 찝찝한데도, 비 맞아서 추운데도. 여행을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했어요. 한동안 멀어졌던 시나리오를 다시 붙잡았어요. 다시 보니까 모든 게 명확하게 보였어요. 어디가 어떻게 꼬여있는지 감이 잡혔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벽을 마주해요. 그 앞에선 포기하는 사람, 극복하는 사람, 반칙을 쓰는 사람, 다양한 부류가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른 이상을 꿈꿔요. 벽에 부딪힌 또 다른 사람과 손을 잡고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혼자서 극복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 시련을 넘을 때 진짜 삶의 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시나리오에 대한 방향을 대충 정리해두고 경비 근무를 다녀왔더니 송고 고객으로부터 첨삭 요청 문자가 와 있었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문서를 열고 첨삭을 시작했어요.